안녕하세요. 팀남나입니다. 7월 30일 MLB 메이저리그 분석 총 11경기 중 6경기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59회차 대상 경기고요. 상단에 적힌 대로 몰부 경기는 하루에 5, 6경기만 추려서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저는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앞서 제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일요일까지 휴가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요. 써진 대로 재충전 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자, 첫 경기 템파베이와 뉴욕 양키스. 양키스 확실히 적당한 이닝 동안이라면 경쟁력을 볼 수 있는 코르테스는 뒤로. 어제 실점을 허용했던 그린과 브리튼이 마무리하고 요 근래 정신 차린 체프먼이 끝까지 틀어막으면서 타선이 활발하게 돌아간 느낌은 없지만 마운드는 꼭 전반기 양키스가 잘 나가던 때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거기다가 적절한 대가로 좋은 영입을 해온 양키스입니다. 바로 갈로를 데려왔는데요. 양키스에도 아주 잘 맞는 핏이죠. 갈로면은 좌타에 외야 수비 좋고 타율은 보장 못해도 출루와 장타 잘 뽑으면서 무조건 이득이 되는 선수니까요. 과연 갈로가 낀 양키스 타선 어떤 모습일까요? 자칫하면은 공갈포, 뻥타선이 될 여지도 있지만 저는 득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는 쪽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사설이 길었고 그런 와중에 내일 경기의 선발 맞대결은 게리콜이 나서는 양키스입니다. 게리콜 등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양키스 배팅할 수 있죠. 그런데 타선은 보강됐고 불펜에서도 연투한 선수들 있지만 불펜 소화 이닝을 줄여줄 게리콜이 나서면서 내보낼 자원들 또한 있고요. 이게 양키스가 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저배당으로 나섰다면 입맛이 안 돌았을 텐데 1.57배당을 확인한 순간 역시 양키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키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캔자스시티와 화이트삭스의 캔자스시티 로열스 저는 말이 꼬일 정도로 놀랐습니다. 로열스의 약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삭스 상대로 2대1 유리한 시리즈 카운트를 잡고 있고 과연 이기느냐 비기느냐 약진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비길 거라 예상을 합니다. 왜? 로열스가 후반기 들어 타격이 밥값은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딱 밥값만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시리즈 내내 말씀드리고 있듯이 로열스 타선이 화삭 선발 투수들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고 이번 화이트삭스전을 비롯해 로열스의 후반기 강세 이후 역시 계속 말씀드리듯이 불펜의 대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역시 지지부진하게 불펜 게임 모드로 간다면은 로열스의 예상 승리 확률이 올라갈 경기로 보이는데 지지부진하게 불펜 게임 모드로 안 흐를 확률이 높은 선발 맞대결이라 봅니다. 일단 선발로서 이닝을 먹어줄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 자체부터가 선발 게임이 안 되니까요. 때문에 로열스의 좋은 흐름에 발을 담그기보다는 저는 그냥 화삭의 정배당이 정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샘프와 다저스. 자, 오늘 경기 올 시즌 샘프 상대로 가장 찍어 누른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유일한 샘프전 무실점 경기였고 8득점이나 뽑아냈으니 말입니다. 자, 에이스 빌러를 앞세운 통쾌한 승리였고요. 서로가 한 번씩 주고받은 상황. 자, 여전히 경기는 해야 합니다. 늘서지고 1위 샘프. 분명 결과적으로는 순위적으로 다저스가 탑독이라 볼 수 없고 언더독입니다. 그리고 불펜 방화, 수비 균열, 게다가 백업이 후달려서 생기는 뒷심 부족. 경기해야 될 다저스죠. 때문에 최소한 선발이 든든해야 하는데 프라이스가 선발입니다. 저 시리즈 전에는 곤솔리인 줄 알았는데 프라이스가 3차전 선발로 나서게 됐습니다. 참 희한했단 말이죠. 불펜에서 나섰던 프라이스
분명 구위는 문제 없어 보였는데 1년 쉰 탓인지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보이면서 안 좋은 피칭을 선보였는데요. 그냥 꾸준히 선발로 나오면 어떨까? 그럼 감각 찾으면서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다저스 팀 상황이 프라이스를 선발로 나서게 만들어줬고 점차 공개수 늘려가면서 5이닝 정도 최소 실점하면서 버틸 수 있는 선발로 다시 컨버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쿠에토와 맞붙으니 내일도 다저스가 선발 맞대결부터 해볼만하다 이거죠. 시리즈 전에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뭐 위에 말씀드렸던 위험 요소들은 경계는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뷰러의 호투 덕에 불펜도 대거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올 시즌 샘프 상대로 낮 경기라고 주전들 휴식 주면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전력을 다할 다저스를 밀어보고 싶은데요. 또 터무니없는 1.4점대 배당만 아니라면 다저스의 위닝을 같이 기대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배당 확인했더니 1.62 배당 받았죠. 이러면 갈만하다 생각돼서 다저스를 추천드려봅니다. 자, 보스턴과 토론토. 그래도 토론토가 에이스를 내놓은 게임에서 가져와야 할 결과를 가져오면서 더블헤더를 나눠먹은 두 팀인데요. 확실히 일찌감치 점수 낸다면 토론토는 이길 줄 아는 팀입니다. 그럼 내일 이로드 상대로도 일찌감치 점수를 내줄 수 있겠니? 류현진 등판인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올 시즌 이로드가 토론토 상대로 2경기 등판, 홈에서는 6이닝 2실점 3피안타로 승리 투수, 원정에서는 5이닝 5실점 11피안타로 패전 투수. 자, 류현진도 보스턴 상대로 2경기 등판, 홈에서는 7이닝 무실점 4피안타로 승리 투수, 원정에서는 5이닝 4실점 8피안타로 패전 투수가 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는 보스턴 홈인 펜웨이에서 펼쳐지죠. 때문에 초반부터 점수를 낼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되려 이거 뭐 해볼만하긴 해요. 보스턴은 시리즈 위닝을, 토론토는 시리즈 무승부를 노리며 서로가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보스턴 홈이에요. 펜웨이고 서로가 해볼만한 싸움이고 두 선발 모두 필연 쪽으로 불펜을 부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류현진의 호투를 바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스턴이 예상 승리 확률이 근소하게 앞설 거라 생각하고 전반부터 승부 안 난다면 끝으로 치닫을수록 보스턴의 예상 승리 확률이 높아질 경기라 생각이 되는데 배당이 그런 것 치고는 되게 잘 쳐줬죠. 보스턴한테. 뭐 토론토가 역배당으로 배당은 더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서로가 해볼만한 상황에서 홈팀 보스턴을 픽해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류현진 관련해서 뭐 기사거리 있었나 뭐 인터뷰라도 있었나 찾아보다가 봤는데 오늘 난 기사입니다. 류현진 선수 조부상 소식이 있네요. 뭐 류현진 선수의 가정사까지는 깊게 제가 알지 못하지만 멘탈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있다면 얼마나 있을지, 뭐 이런 이슈를 승부의 축에 끼워 넣을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죠. 근데 본 기사를 알고는 계시라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게 어쩌면 아직까지는 류현진 선발로 예고돼 있지만은 팀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선발을 변경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뭐 팀 사정상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팀 사정상은 류현진이 등판을 해야 되는데 뭐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사실 토론토는 낼 투수가 없죠. 뭐 이런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 보스턴 승을 예상했던 바입니다. 자, 디트로이트와 볼티모어. 자, 어제 타겟필드에서는 핵실험이 펼쳐졌었죠. 타겟필드는 미네소타 홈입니다. 두 팀 합쳐 31득점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그것도 정규 이닝에만요. 아무튼 거기서 생존한 디트로이트가 볼티모어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볼티모어도 나름 마이애미와 핵전쟁 치르고 왔는데 오리올 파크에서, 자, 빠따를 뜨끈히 예열해온 두 팀의 시즌 첫 맞대결, 승자는 누가 될런지. 일단 디트로이트는 젊은 에이스 케이시 마이지를 내세우고 볼티모어는 올 시즌 데뷔 루키인 알렉산더 윌스를 내보내면서 영건 선발 맞대결 구도를 잡았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린 대로
마이즈는 이제 어엿하게 에이스 칭호를 붙여줘도 될 선수지만 알렉산더 웰스는 그냥 호주산 투수, 9위를 동반하지 않고 커맨드로 승부 보는 투수. 저 개인적으로는 딱 요 정도 평가입니다. 뭐 알렉산더 웰스가 꽤나 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그래도 선발에 앞서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양팀 시즌 첫 맞대결인 만큼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적지만 선발에서 앞선다는 것과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 둘 다 0대0, 0대0이라고 봤을 때 디트로이트가 분명 가산점 부여받으면서 균형을 디트로이트로 쏠리게 할 수 있겠죠. 뭐 올 시즌 내내 활약해온 거 생각해보면은 애당초 0대0으로 팽팽한 그런 경기도 아니었고요. 자, 마지막 맞대결 샌디에이고와 콜로라도. 자, 양팀의 시즌 13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12번의 맞대결에서는 양팀이 서로 6승 6패하면서 나눠먹었는데 올 시즌 로키스가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상대팀이 리그에서 단 한 팀뿐입니다. 그게 바로 샌디에이고입니다. 아무튼 객관적인 전력의 차는 분명 존재한다 보나 같은 지구 샌디에이고 상대로는 잘 비비고 있는 콜로라도 로키스입니다. 근데 비벼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1차전부터 고춧가루 뿌리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머스그루브와 플리랜드의 선발 맞대결 격차 역시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 격차가 대단히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정도는 아닌 터라 샌디에이고 저배당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일단 쉽사리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머스그로브, 리그 평균 수준 이상이었으나 더 보강을 한 양질의 샌디에이고 타선, 그리고 믿음의 불펜. 다시 말씀드리는 대로 선발 격차 정도나 유일하게 원정에서 로키스가 위닝을 챙겨봤던 샌디인 만큼 그간 잘 비볐던 거 생각하면 배당 대비 아쉬운 경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뭐 구태여 어거지로 콜로라도의 역배나 프렌을 탐할 이유?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저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치면은 배당이 어찌됐건 역배승, 프렌승 좀 과감히 추천을 해보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 내용을. 자, 이상으로 7월 30일 MLB 메이저리그 프리뷰 총 11경기 중에 6경기 분석 마쳤습니다. 영상에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제가 톡방 연결해드릴 수 있게 답변 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휴가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이 일정 이후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